국감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17차 최고위원회 또 제2차 최고위원회 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회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철수 대표께서 교회에서는 제17차 최고위원회의 시작합니다. 네, 안철수 대표님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께서 국정감사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국감 첫날인 지난 12일에 13개 상임위 중 5개 상임위에서 우리 국민의당 의원들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문제 해결 정당의 길을 열어가고 계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국민의당은 매일 오늘의 국감의원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에는 김수민, 최명길 의원께서 오늘의 국감의원으로 선정됐습니다. 김수민 의원님은 롯데 측으로부터 직접 자료를 확보해서 사드 보복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이끌어내는 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중국 내 롯데마트 99곳 중 77곳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10곳은 임시 휴업 중입니다. 올 8월까지 7,500억 원 매출이 급감했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200억 원 감소가 예상됩니다. 또한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인해 롯데 면세점은 2분기에만 298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대기업인 롯데의 피해가 이 정도인데 중소기업은 어떻겠습니까? 이 피해를 직시해야 합니다. 기업의 경쟁력 부족 운운하면서 피해를 외면하고 속수무책으로 정부가 지켜볼 때가 아닙니다. 문제를 직시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입니다. 김수민 의원께서 파악한 피해 상황이 정부의 경각심과 책임감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때마침 한중 통화 스와프가 연장됐습니다. 정부가 이 변화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냉정한 상황 파악에 기초해 적극적인 대책 강구하기 바랍니다. 과즉 물탄개, 잘못을 바로잡는 것을 꺼리면 안 된다는 논어의 말씀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하시는 걸 보면 딱 반대십니다. 국회가 인준 부결한 사람을 헌재소장 권한 대행 유지하는 게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더니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히려 국회를 비난했습니다. 게다가 상권 분립을 이야기했습니다. 어안이 벙벙합니다. 대법원장 인준 앞두고 변하겠다는 여당 대표는 야당에게 법도 모르는 의원들이라고 했습니다. 편법도 법이라는 속내가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별로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역시 오만과 패권 본색을 되찾았습니다. 어울리지도 않는 협치 같은 단어 입에도 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품격을 생각해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헌법 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국법 질서를 위해서 새 헌재소장을 빨리 지명하십시오. 이성과 상식을 버리고 편법과 비상식의 길을 가면 머지않아 되돌아 나올 수 없게 됩니다. 너무 늦지 않기를 바랍니다. 북핵위기로 긴장이 고조되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외교안보팀은 헛발질에 곤두박질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전략핵과 전술핵도 구분하지 못한 황당 답변 내놓았습니다. 게다가 한미동맹 걱정 말라면서 미 전략폭격기 B1B 비행에 저희 F-35도 함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국내에 도입되지도 않은 스텔스 전투기 F-35가 함께했다는 겁니까? F-15와 F-35를 구별하지도 못하는 외교장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엊그제는 장애인 올림픽에 북한이 참가 신청했다고 했다가
문체부가 공식적으로 아니라고 부인하는 소동까지 벌이지 않았습니까? 정말 심각합니다. 국방부 장관도 못지 않습니다. 군사 기밀이 사이버 해킹을 당해도 천하태평, 염려할 거 없다고 합니다. 비대칭 전력의 두 축인 핵 그리고 사이버 전력 모두에서 뒤처진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사이버 전력에서는 우리가 밀릴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IT 강국인 대한민국 기술과 인력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국방부 장관은 아무것도 아닌 일로 여기다니 세상에 이런 국방부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작년 이맘때 국민은 도대체 이게 나라냐고 외쳤습니다. 지금 외교 안보 라인의 무능을 보면서 국민은 도대체 이게 정부냐고 외치고 있습니다. 무능한 외교 안보 라인의 쇄신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김종철 원장님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안 대표께서 헌재 소장 대행에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문제는 대통령께서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 법에 따라서 소장 권한대행을 선출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행 체제를 내년 9월까지 끌고 가겠다고 청와대가 발표한 게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의 이 헌법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헌법기구에 대한 구성 권한을 대통령 스스로 포기한 것이 문제다는 지적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그런 지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로 국정감사 사흘째를 맞이합니다. 전 상임위에서 연일 독보적 활약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누차 밝혔듯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맞이하는 이번 국정감사는 소모적 정치 공방을 지향하고 미래, 성장, 혁신의 초석을 다지는 경쟁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당은 그런 방향과 목표에 충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누가 더 과거를 깊이 파헤치는가 경쟁하듯 과거사 전쟁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국감 시작 당일부터 박근혜 정부 당시의 청와대 자료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발표하면서 마치 청와대가 직접 국감을 하고 있는 듯 착각하게 만들고, 자유한국당은 심지어 20년 전 국민의 정부까지 들춰가며 본격적인 정쟁에 돌입했습니다. 적대적 공생관계였던 양당의 극단적 이념 대결과 진영 논리가 부활했습니다. 양당은 벼랑 끝에 놓인 경제와 민생, 외교안보 문제는 거들떠 보지도 않은 채 미래, 성장, 혁신을 위한 그 어떤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니 매년 국감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 여당과 제1야당은 더 이상 과거의 회귀 경쟁을 멈추고 국정감사 본연의 목적과 취지를 즉시해 국민의당과 함께 미래, 성장, 혁신을 위한 국감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빛 좋은 개살구가 된 문재인 정부 포퓰리즘 1호 정책,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사흘 만에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했을 때 당시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대통령 공약을 언급하면서 연내 1만 명 정규직화를 약속했지만 그 직후 비정규직 400여 명을 채용했던 사실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지난 12일 우리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이 밝혀낸 사실입니다. 인천공항공사의 양두구육적인 모순된 행태도 문제지만
본질은 해당 공기업과 어떤 협의도 정책에 대한 한 점 검토도 없이 보여주기식 인기 영합 정책을 남발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참으로 국민 기만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선심성 공약에 무리하게 맞추려다 보니 인천공항공사가 기존 협력업체와 계약 해지를 하면서 업체들과 소송 우려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합의와 구체적 계획이 없었던 비정규직 제로화는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무산에서 보았듯이 노노 갈등이라는 을과 을의 전쟁으로 확산되면서 희망 고문만 남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보여주기식 인기 영합 정책의 잘못을 제기하고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비정규직 문제 역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결을 통해 풀어가야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구조가 되고 있는 노동시장의 소득 불평등과 임금 격차를 이대로 두고는 한국 경제의 역동성은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포기하는 것도 진정한 용기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혁신성장과 그 구체적 로드맵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의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국정운영을 더욱 철저하게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오늘의 국방 의원 두 분이 발언하겠습니다. 먼저 레이디 퍼스트로 김수현 의원. 네, 문제 해결 정당 국민의당의 의원으로서 남은 국감 기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내용 말했으니까 최명길 의원님 최명길 의원님. 내용 이야기해 주세요. 네, 김현주 의원입니다. 이런 상반도 비슷한 거 선정되는 참 오랜만인데 사실 당이 정부가 지금 굉장히 정치 선전수단처럼 써온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이 얼마나 허구적인가를 지적한 측면이라든지 또 금요일날 방통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TBS 교통방송의 법적 위상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나름 효과적이었다라고 해서 선정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지금 가계통신비 문제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문제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출범하자마자 가장 회심의 작품이라면서 가계통신비 인하 문제를 국정기획위원회 시켜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처럼 연일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용두삼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기본료 폐지 통해서 전 국민의 통신비를 10,000원씩 인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대통령 공약은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고 그 대안으로 제시했던 선택 약정 할인율 인상 혜택마저도 신규 가입자한테만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서 기존 가입자들은 사실 그냥 공허한 마음을 갖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통신사들은 지금 국내 경기가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데도 작년에 한 해만 2조 5천억이 넘는 당기 순이익을 냈습니다. 전년 대비 12.6%가 증가한 건데요. 또 통신사들은 규제 사각지대 안에서 여러분들도 다들 느끼셨겠지만 해외 로밍 요금만 가지고 3,300억 원을 벌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그 와중에 통신사들이 법적 의무사항인 장애인과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 감면을 점차 축소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희 의원실 분석을 통해서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결국 통신비 인하 문제로 전국을 들썩들썩하게 했던 상황에서 사람들 제대로 관심 갖지 않는 상황에서 오히려 특정 계층, 약자 계층에서는 통신비가 오히려 오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전 국민 가계 통신비 인하 실현하지도 못할 거면서 이런 소리 계속할 게 아니라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복지 정책부터 우선적으로 챙겨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늘질 곳이나 바람막이 없는 곳에 정부가 있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국감에 여러 가지 이슈가 제기됩니다만 국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또 국민의당이 민생개혁, 재벌개혁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밀고 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의 불평등 문제의 핵심은 자산 불평등에 있고 자산 불평등의 핵심은 의도적으로 조장된 부동산 거품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 부동산 거품을 걷어내기 위한 두 가지 축이 하나는 분양 원가 공개고 하나는 후분양제입니다. 이것은 지난 대선 전에 국가 대개혁위원회의 개혁과제 핵심 과제로 그때 대선 공약에 반영한 바도 있습니다. 어렵게 후분양제를 신임 국토부 장관, 차관, 간부들을 설득해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철학이 바뀌어야 된다,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 해서 압박도 하고 설득도 해서 끌어내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기득권층의 이제 저항이 시작됩니다. 재벌 건설사를 포함해서 흔들기, 후분양제 흔들기가 벌써 어제부터 이제 나옵니다. 후분양제 하면은 소비자들이 7% 분양가가 올라간다 뭐 이런 식의 보도부터 흔들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 후분양제를 국민의당 당론 입법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작년 말에 국민의당 의원들과 제가 법안을 내서 계류 중입니다만 민주당은 소극적입니다. 그리고 한국당은 부정적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국민의당이 민생개혁의 재벌개혁의 핵심으로 작지만 그러나 직접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이 후분양제를 당론화 해줄 것을 제안을 하고 이번에 이제 국감에서 소극적으로 LH공사 공공부문부터 실시한다 단계적으로 뜨뜻미지근하게 답변을 했습니다만 장관이 이 공공은 물론 재벌 건설사는 당장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가는 것이 당의 지지율을 올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공개 발언 마치고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위원